이제 우리가 관상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관상이 좋다 하면 사실 그게 미남이고 미녀입니다. 근데 이런 일이 한 번 있었거든요. 우리 그 고향에 머슴도 아니고 뭐 애가 열심히 나무 밑에서 일하고 돌아다니는 친구인데 그 당시에는 관상사가 많았어. 그럼 관상사가 그 이제 그 대갓집에 찾아온다고요. 찾아와서 그 집안 식구들의 묘도 봐주고 상도 봐주고 이러는데 내가 다 그 집안 식구들을 다 보고 난 뒤에 그 집에 일하는 머슴 비슷한 그 친구를 보고 그 이제 열심히 일하는 놈이니까 저 주인이 뭐라냐면 저놈 저 상은 어떻습니까? 이렇게 물었어. 그러니까 머슴을 보고 그러니까 그 관상사가 뭐랬냐면 저는 빌어먹을 상이요 이런 게야. 빌어먹는다. 즉 거지처럼 얻어먹고 다닐 상이요 이랬단 말이에요. 그 소리를 딱 듣는 순간 이 친구가 뭐랬냐면 딱 다가와 관상사 앞에 가서 주먹을 두 개를 탁 내밀면서 한단 말이에요. 내 이 팔 쪽이 있는데 내가 왜 빌어먹어요? 참 그 사람 아주 몹쓰겠네. 그런 엉터리 같은 관상 보러 다닐 바에는 보지 마시오 하고 막 딱 자기 방에 가버렸어. 그래 놓고 이제 그 다음 날 그 친구를 부르는데 그 행랑 아줌마가 한다는 말이 그 사람 떠났습니다 이래. 그럼 말도 없이 그러면 그 이제 왜냐하면 그게 1년 동안 일을 하면 세비를 받아가 가을철에 뭐 농사가 끝나고 나면 그 뭐 쌀을 받든지 돈을 받든지 하고 계산하고 난 뒤에 다시 재개하고 하는데 이거 가을도 되기 전에 그 전에 만들어 놨던 그 월급 요새 같은 그 밀린 월급도 받지 않고 떠나버렸다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그 제 고향이 양산이 양산 읍내로 그 친구가 나왔어. 나와가지고 뭘 했냐면 지게를 하나 쥐고 산에 가서 나무를 해가지고 팔았어. 그러니까 그 당시 전부 다 땔감을 나무로 하니까 아침에 일찍 나무하러 올라가서 나무를 한 짐 짊어지고 와서 이제 팔고 국밥집에서 국밥 한 그릇 먹고 그 행랑채에서 자고 그러면서 열심히 돈을 모은 거예요. 다른 애들은 나무 한 짐 하고 난 뒤에 하루 좀 노는데 나무 팔고 나면 또 다시 나무 하러 가서 또 나무 한 짐 해가지고 팔고 그래야 돈을 모아가지고 그 애가 젓갈 양사를 시작했어요. 그 양산만 하더라도 내륙지방이니까 새우젓, 뭐 머리굴젓 이런 게 잘 없어. 그럼 그 질통을 하나 메고 저 걸어서 뭐 기장이라든지 다대포라든지 이런 데 가서 아주 흐를 때 젓갈은 왜냐하면 소금만 많이 뿌리면 안 썩으니까 그걸 가져와서 양산 읍내에 가서 팔고 돈을 벌고 이런 거예요. 그렇게 해가지고 돈을 모일 때마다 그 읍내에 있는 땅을 조금씩 사는 거예요.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살아가는 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옛날에는 여자가 시집을 가면 출가의 외인이라 해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친정으로 오면 안 돼요. 그런데 아주 부잣집에서 아주 외동딸인지 무슨 딸인지 몰라도 결혼을 해가지고 가서 서방님을 데리고 자기 친정집에 와서 한 3일간 머물렀다가 시갓집으로 가는 일이 그게 관행이었어요. 그런데 친정집에 와서 자는 순간에 이 남자가 심장마비로 죽어버렸어. 이거 어찌 됐겠습니까 그럼? 뭐 난리가 났어. 그러면서 재수없는 년이 돼가지고 내 아들 잡아먹었다고 시집에서는 난리가 나고 다시는 못 오게 하는 거예요. 근데 그 여자 집에서는 이 출가의 외인이니까 두 번이 결혼도 안 되고 하니까 시집을 가라는데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저 아버지가 집에 있는 엽전 구르기하고 돈 될 만한 걸 가득 담아가지고 자기 그 몸종하고 같이 네가 알아서 이걸 가지고 나가 살아라 하고 보낸 거예요. 보내고 있을 때 이 친구가 나무를 해가 팔고 난 뒤에 이제 저 국밥을 한 그릇 먹고 등구나무 밑에서 이렇게 배를 내밀고 쿨쿨 잤어. 자는데 여자가 가만히 보니까 생긴 것도 못생겼고 뭐 하는 행동도 엉망이고 길바닥에 배를 내밀고 잤으니까 그래서 그 남자를 깨웠어.
깨워가지고 딱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인사를 하면서 죄를 받아주면 어떻겠습니까? 이랬어. 이놈은 자다 일어나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. 에? 근데 뭐 얼굴도 절세거든. 안 그렇겠습니까? 그래가지고 그 여자를 데리고 자기가 거처하고 있는 아주 운막 비슷한 빌려서 사는 집으로 데리고 들어갔어. 그래서 이제 그 두 부부가 된 거예요. 그리고 그 여자가 가져온 돈을 가지고 양산읍내에서 괜찮은 집을 하나 사고, 남자는 그 여자가 시키는 대로 둘이 안을 짜가면서 그것을 경제 활동을 시작했어요. 그게 단 10년 만에 양산에서 최고의 부자가 된 거예요. 여러분 어찌 생각합니까? 관상제이가 빌어먹는다고 했는데 이 친구는 그 상을 거역하고 힘차게 나가서 성공을 했거든요. 여러분 아셔야 될 게요. 관상이라는 것은요. 심상보다도 못합니다. 마음의 상보다도. 내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나의 길을 가느냐에 따라서 그 상은 바뀌게 되고, 또는 흉상이 길상으로 바뀌기도 하고, 오히려 못난 사람이 아주 성공하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. 단지 이런 건 있습니다. 내가 업을 경영한다. 업소를 경영할 때는요, 잘생긴 사람을 써야 합니다. 잘생긴 사람은요, 자라온 환경이 남한테 공격을 작게 받았기 때문에 그 한마디로 등을 돌리는 일이 작습니다. 근데 원래 생긴 모습이 못난 애들이 반항을 하고 짓궂게 하는 것이 있거든요. 그러나 그 잘생긴 사람을 한마디로 그 이용하고 쓰고 그 경영에 참여시키는 것은 못난 사람이 해요. 마음이 큰 사람이 한다고. 잘생긴 사람, 상이 좋은 사람은 그 한계점이라는 것이 있는데, 그 상을 벗어난 사람은 그 한계점이 하늘을 찌르는 듯이 높다는 거예요. 절대로 그런 나는 거울을 들여다보면 너무 못났어, 이걸 가지고 사회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생각은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. 여러분들은 그 관상, 얼굴을 갖고 있는 모습, 그걸 뛰어넘는 그런 형상을 일으키도록 꼭 하셔야 됩니다. 관상불여심상이라 했거든요. 절대로 얼굴이라는 것은 마음을 이기지 못한다. 그 마음은 즉 내가 굳은 신념 사상, 이게 내가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감 속에 일어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여러분 이 점을 잘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